안녕하세요, 홍부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3월 11일 아침 6시 27분입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1도 정도 되고요. 딱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미세먼지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다음도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지나쳐주고, 정말 전형적인 이제 봄날의 아침이네요. 이렇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좀 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걷기 좋은 날씨, 딱 아침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쪽 하늘의 모습. 와, 대선이 이제 끝난 지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뉴스들이 마구 막 쏟아지던 그런 시기가 이제 조금 지난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겠죠. 접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그간의 기록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양상들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예전부터 뭐 그렇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떤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미래 예측,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조금 이 지구의 이제 전 지구의 움직임,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력을 갖출 때만이 결국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됐든 무슨 철학이 됐든 간에 그래도 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괜찮구나 라고 어느 정도 느끼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요즘에는 그런 기로인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미래에 미칠 영향들이 이제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투자를 할 때는 진짜 이게 맞다, 내가 스스로 진짜 곱씹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과감한 투자. 그게 없으면은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어떤 책이나 결과물들을 보면 나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 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성공을 이뤘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면 이거는 진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었냐 하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과감한 투자들을 많이 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 정도, 예? 완전히 개인의 삶은 이렇게 막 피폐할 정도로, 예. 본인이나 가족이나 맞잖아요.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내놓고 이것까지도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예. 이럴 정도의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지원과 많은 지원과,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진짜 판단이죠. 개인의 판단일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어디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릇이라는 거, 당신은 어느 정도의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담대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 던지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일상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이거를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맨날 그거와의 싸움 아닌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벗어 던지고 그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과의 싸움이거든요, 말하자면. 요즘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가지 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막 그만둬야 되나,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둬야 될 것인가, 딴 일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예전에 막 뭐 어떤 다른 일들을 막 할 때 이 일이 참 적성에 맞지 않고, 예, 난 이 일을 적성에 맞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죠. 이건 아니니까. 전혀 즐겁지도 않고 뭐 보람도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 일이 참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죽으면은 그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평생 동안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 일 자체를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다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주제가 좀 옮겨간 거죠. 지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산다는 거.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후회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일상에 부딪히면서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습관처럼 습관화돼가지고 트럭들 와 이곳은 트럭의 도시입니다. 네. 지나갔고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해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답은 아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살라는 그런 답은 없다.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잘 되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가요?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요. 오리지널스라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 여러가지 좀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오리지널스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걷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두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마음의 목적지. 내가 어디까지 이 아침을 걸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인드로. 사실은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굴곡이 많은 이 인생처럼 오르막길을 갔다가 지금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호흡이 거친 걸 보면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조만간에 이제 내리막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보고 좀 깊은 인상을 받긴 했어요. 거기는 좀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제가 봐왔던 일종의 그것도 자기 개발서거든요. 다른 책들은 뭐냐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되게 좀 판단력을 키워가지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 과감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았죠. 기존의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당신 주위를 돌아보고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 과감하게 벗어 던져라, 과감하게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반면에 오리지널스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두지 마라. 거꾸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로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거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리고 시간을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강해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회사에서도 채팅이요? 채팅 보이는데요. 김설이는 건요, 지금 기온이 좀 낮잖아요. 기온이 낮아가지고,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습도가 좀 높게 되잖아요. 상대 습도가요. 그래서 안경에 김이 좀 많이 서리는데, 워낙에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앞이 잘 보이고, 이 채팅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냥 제가 앞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타이밍이 좀 늦어서 그래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요? 약간 일종의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딱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좀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보람있다 라는 수준으로 제가 만족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정확하게 9월 18일부터 이렇게 계속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걸으면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이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같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또 흐름이 끊겼는데요. 간혹 이제 좀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막 그냥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지금 이야기의 맥락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본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좀 답은 좀 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맥락이 좀 끊기고 이러는 일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이제 오리지널스인데요. 거기서는 약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현실적인 조언. 대신에 창의적인 생각은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계속 노력하는 자세. 어떤 회사에서도 그 회사를 뭔가 혁신하고 싶다, 프로세스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신입 직원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여튼 간에 자신도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는 진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된다, 이러는 거기에 대해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뭐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싶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현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물론 각 회사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폐쇄적이고 뭔가 경직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요. 제가 옛날에 말이죠, 어떤 마케팅 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마케팅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회사에서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큰 회사는 아닌데 뭔가 세계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을 때 기존의 직원들이 좀 많았죠. 기존의 직원들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그때 저는 좀 놀랐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을, 처음 이제 신규 입사한 이 직원에 대해서 팀의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하면서 좀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먼저 기존에 그렇게 근무하던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
거를 조금만 설정을 좀 하고, 네. 네. 근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그 당시 그랬죠.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런 정보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거기에 관련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거, 예. 우리는 이런 회사하고 좀 일을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뭐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어떤 관련 홈페이지들, 예, 영어로 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들, 그 사이트들을 공유하는 것조차도 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나 같으면은 후임자가 이렇게 같이 근무할 신입 직원들이 이렇게 다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알려주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서 같이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예?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처음 시작되는 거는 좀 견제에 가까운, 예,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뭔가 벽을 쌓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뭔가 토론을 못하는 그런 문화, 그런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가 한 2000년대 한 중반쯤 되는데, 직급 파괴, 예. 그러니까 직급, 직위, 이런 걸 파괴하던 문화가 있었죠, 그 당시 2000년대 오히려 중반쯤에. 지금은 오히려 직급이 생겼죠, 다시. 예전 직급은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사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직급 파괴 문화가 있었거든요. 직급 말고 오히려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뭐 풍부님, 사실은 한 부장급 되는 사람도, 예, 부장으로 안 부르고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회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사람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또 트럭 하늘을 보내고요. 네. 자기의 뭐 직급, 직위, 네? 얼마나 경력이 오래됐고, 이 회사에서 몸담은 지 뭐 얼마나 오래됐고,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말고, 기존 직원이든, 무슨 임원급이든 평사원이든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든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작 진짜 필요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보자. 다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꾸로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막 IMF도 이제 경험하고 뭐 하고, 회사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거를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존에 경직된 그런 회사 문화를 좀 벗어 던지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겉모습만, 겉으로만 그렇게 한 거죠, 겉으로만. 그냥 사실 뭐라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아니 당연히 무슨 일을 시작을 하려면요,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물론 그 신입 직원이 막 또 열심히 뭐 해가지고 뭐 찾아보고 해가지고 리서치하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말이죠,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아, 예, 신입한테 잘했는데. 와, 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계속 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거꾸로 그 신입 직원이 본인에 대해서, 아, 이분은 우리 선배이긴 하지만 좀 영향력이 없는 분일 수 있겠다 싶으면은 빠르게 그냥 갈아탄다는 거죠. 예. 아, 여기는 그 별로 뭐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 자체가, 예, 조금 후배들도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선배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아, 이거 진짜 견제가 장난 아니구나, 예? 어떻게 일을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인드를 몰라주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반대로 선배 입장에서도 그런 후임 직원이 이제 들어오면은, 아, 이거를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설명을 해주고, 예, 같이 이거 우리 팀으로서 좀 잘해보자는 취지로, 예, 이런저런 좋은 도움도 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를 않고 외부 환경들,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진짜 이거는 회사 생활에 있어서 진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그 저해 요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또 성격상 그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좀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공유를 하고, 말로만 무슨 뭐 지식사회, 뭐 무슨 지식조직, 그 당시에 또 지식에 대해서 진짜 이게 그래요. 어떤 사회의 흐름 속에서요, 되게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 많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사회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예,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 새롭게 막 떠오르고, 그 당시에 2000년대 한 초반쯤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신지식인, 뭐 글로벌 사회에 이제 나가기 위한 신지식인, 뭐 신지식인 1호 선발, 2호 선발,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식 사회를 강조를 했어요. 예. 지식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개인이 터득한 지식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잘 배울 수 없는, 예, 그런 새롭게 이제 찾아진, 예, 새롭게 발견된 그런 지식들을 우리 서로 공유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자,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당시 회사에서도 어떤 지식 공유에 대한 그런 가치를 진짜 너무나도 강조를 했었어요. 예. 막 그 회사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막 무슨 지식 조직을 향해서, 지식 공유 문화를 향해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이거를 전부 공유합니다. 예. 그래서 뭐 21세기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가치를 찾아낼 때까지 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 역설적이게도 가장 독재 국가가 가장 민주주의라고 홍보하는 거, 선전하는 거 비슷한 거죠. 독재 국가들이 보통 보면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이야기로 막 선전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가치 요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집단, 그런 조직일수록 거꾸로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마치 그거 비슷했어요. 사람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무슨 직급하게요. 오히려 더 권위적이고, 예? 서로 간에 견제하고, 어떤 그런 그 안에서의 어떤 서브 조직들, 막 정치적인 걸로 막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움하고, 진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생에서 그 이 과장이 말하는 거, 자네 지금 정치하러 왔나 뭐 이런 거, 일을 해, 일을 하라고. 우리 회사에 왔으면 일 좀 하자. 신입 직원들은 진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일을 하면서 진짜 그 기존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배우고 싶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감명받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멘토가 돼 가는 거고요. 예. 멘토 멘티 관계가 형성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좀 알면서,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조금 자기 자신은 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 그거를 기대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견제하는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런지도 몰라요. 계속 경쟁하는 습관, 어려서부터, 가정이건 학교건, 뭔가 내가 여기서 지면은 안 되고, 예. 뭔가 점수를 올려야 되고, 예. 그런 문화들이 몸속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될까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이겨내야, 예. 그런 걸 넘어설 수 있어야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좀 오늘 아침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게 되네요. 예. 아, 날이 많이 밝았어요. 자, 벌써 7시 된 것 같고요. 6시 59분이네요 아직은. 자, 3월 11일 아침,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미 봄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내일 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